자, 시사 번역기 시간으로 넘어왔습니다. 봉우리. 예. 오늘 시사 번역기는 우리가 어떤 내용을 다루게 되죠? 네, 아마 그 뉴스레터에도 비슷한 내용이 담겨 있는데 네. 우리 대통령이 변신 선언했죠. 근데 저는 이것도 진짜 이 사람 왜 이러지라는 생각이 들었다. 변신 선언이. 네. 이게 무슨 말이지? 예, 아마 예. 많은 분들이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네. 핵심적인 문장이 바로 네. 정치하는 대통령이 되겠다. 저는 이제 네. 이분이 하는 말을 점점 더 못 알아듣겠습니다. 예전에도 어려웠는데 네. 예전에는 그래도 교수님하고 얘기를 좀 하다 보면 이런 의도로 나온 말이구나. 네. 요 정도는 가닥이 잡혔는데요. 이제는 아예 의도 자체를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자기가 했던 말이 일반 국민들이 이해하기 어려웠다는 얘기인지 아니면 저게 지금 설마 저거 지금 반성이랍시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건지 예. 어떤 내용인지 일단 봉우리 네. 자세한 그 워딩을 좀 알려주세요. 네. 아이고. 조선일보 보도를 통해서 네. 역시 이것도 전원 형식으로 애초에 정치하는 예. 대통령이 되겠다 이거는. 예. 대통령의 변신이 전원 형식으로 처음에 조선일보 보도 통해서 보도가 됐고요. 네. 그래서 그 발언의 일부를 보시면은 네, 그 유명한 정치하는 대통령이 되겠다라는 말이 나왔고요. 네. 그리고 이어서 나름 열심히 했는데 기대에 못 미쳤다 그러면서 스타일을 바꾸겠다 그래요. 네. 그러면서 일정과 메시지, 말을 줄이겠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그동안 이렇게 본인이 국정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평균적인 국민들이 이해하기가 쉽지 않았기 때문에 네. 이런 일이 발생한 것 같다. 그 예를 드는 게 무슨 퀀텀 같은 어려운 용어 쓰지 네. 않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예. 그래서 퀀텀 같은 용어를 이제 현장에서는 거부감이 없도록 국민 눈높이에 맞게 쓸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얘기도 대통령실 관계자가 했고요. 네. 그래서 평균적인 국민들이 이해하기 쉽게 하자는 뜻이다. 더 설득하고 소통하는데 주력하겠다 이런 뜻으로 받아들여 달라. 이렇게 대통령의 의지가 전원 형식으로 보도됐습니다. 예. 근데 여기서 전원은 정치하는 대통령이 되겠다 이거고요. 네. 이게 이제 조선일보 보도가 나오면서 이제 논란이 네. 된 거고. 음. 그리고 난 다음에 수석을 교체하는 걸 자기가 직접 그 현장에서 한 말이군요. 기자회견을 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기자들이 질문을 했어요. 네. 정치하는 대통령이 되겠다는 게 무슨 뜻이냐. 네. 이제 그랬더니 이 설명을 하면서 나온 얘기거든요. 네. 그런데 이 말이 되게 웃겨요. 이게 여러분들 직접 한번 보세요. 이 어투로 사실은 해야 되는데 네. 저도 아침에 신문 기사 그렇죠. 근데 그것도 그러니까 뭐 그런 게 아니라 저도 아침에 신문 기사를 봤더니 그렇게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한 말이라며 대통령이. 정치하는 대통령이 되겠다 이렇게 딱 나왔는데 네. 사실 그거는 네. 그러니까 뭔가 대외적인 게 아니라 우리 용산 참모들에게 네. 앞으로 이게 메시지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할 때 국민들께 좀 평균적인 국민들이 이해하게 알기 쉽게 하자 이런 뜻으로 한 거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자기가 이 말이 이해가 안 가. 그 말도 이해가 안 가요. 자기가 한 말도 아니고 자기 자신의 다짐도 아닌 거예요. 네. 네. 그런 비슷한 말을 하긴 했는데 참모들에게 평균적인 국민들이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하라고 사실 이번에도 지시를 했다는 의미로 저는 읽히는데 네, 나도. 자기의 의지가 아니라는 거죠. 네, 근데 이거는 저는 그래서 깜짝 놀랐던 게 아마 정진석 비서실장 소개하는 과정에서 이런 말을 했을 텐데 예. 깜짝 놀란 게 그러면은 애초에 조선일보에 네. 대통령이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라고 전원을 보도하게 한 그 참모는 그 사람 누구야? 대체 뭐가 되는 건가? 그러니까. 대통령이 말했다 그랬는데. 이게 정진석 비서실장 소개할 때도 마찬가지 느낌을 받았는데 이제 아예 그냥 말에 아무런 말맹이가 없어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진짜로 모르겠습니다. 뭐라고 했지? 프레스 프렌들리 이런 얘기도 했던 것 같은데. 프레스 프렌들리. 네, 언론이랑 자기가 친한 사람이라고. 요즘 벤치 프레스 하신대요? 한국일보 출신임을 강조를 하면서 운동을 좀 내가 해야 뭐 돼. 기자를 20몇 년을 했고 네. 정진석 비서실장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 가능성이 있는데 네. 하나는 모든 전원 보도들의 이제 특징이니까 네. 그러니까 누군가가 정확하게 녹음해가지고 말을 옮기는 게 아니라 네. 이런 취지로 얘기한다라는 식으로 자기 언어를 섞어서 얘기하니까 네. 그게 이제 정치하는 대통령이 되겠다로 변형돼서 나왔을 수가 있어요. 예. 일단 이게 한 가지고. 근데 정치하는이라는 표현이 없었을 리는 없어요. 제가 볼 때는. 네, 그러니까 이제 정치라는 단어가 다 분명히 등장을 했겠죠. 들어갔죠. 네. 그렇죠? 예, 이게 그냥 메시지를 쉽게 하자라는 뜻으로 정치하는 대통령이 되겠다 이러면 너무 점프가 심하기 때문에 예. 굳이 말하면 여기저기 만나고 다니면서 얘기도 하고 이러면서 내가 아마 이제 윤 대통령은 정치라고 하는 건 그냥 여기저기 얘기하는 걸 정치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서 정치란 말이 나왔겠지. 네. 두 번째 가능성은 네. 자기 이렇게 똑같이 말해놓고 까먹었을 가능성이 있어요.
이거는- 개인적으로 여기에 5만 원 걸겠습니다. 근데 나는 이거를 상상도 못했는데 이 가능성은 나 5만 원 겁니다. 와 까먹었을 수 있다. 바이든 날리면 사건에서도 저는 무슨 생각을 하냐면 정확히 자기가 뭘 얘기했는지 기억 모른다. 못하잖아요. 네. 아, 맞아요.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 이거 바이든이라고 아니다. 말한 적은 없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네. 저는 그리고 요즘 들어 들리는 이건 뭐 그냥 뭐 건너 들은 얘기인데 요즘에 조금 그 일일 주량이 좀 늦었다고 라는 얘기가 많이 들리거든요. 아마도 말해놓고 까먹었을 확률 저 굉장히 높게 봅니다. 네, 그러니까 얘기 저 얘기 막 주워 삼키면서 이제 얘기를 네. 했는데 네. 막상 내가 정확히 그런 표현을 썼던가? 음. 근데 어쨌든 이게 보통 사람이 자기 취지는 기억을 하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서 사람들 많이 만나서 얘기합시다. 음. 이런 얘기였을 거라고.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얘기가 이제 하면서 네. 그런 뜻으로 얘기한 거다 이렇게 하는데 네. 중간이 너무 많이 비어 있잖아. 그럼 얘기는 훨씬 더 많은 얘기를 했다는 얘기거든. 그렇죠. 59분 말씀하셨을 거예요. 네. 근데 그 부분이 이제 사라진 거죠. 내가 왜 무슨 맥락에서 정치 얘기를 했더라? 이랬을 가능성이 있지. 아. 이게 의식의 흐름대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그렇지, 그렇지. 네. 공통적인 특징이에요. 네. 나중에 그 말이 어느 맥락에서 나온지 기억을 못합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억지로 기억을 끄집어내서 나온 얘기가 저 얘기인가요? 그럼 평균적인 거죠. 국민들이 이해하기 쉽게 하자는 뜻이다. 이게 이제 조선일보가 사실 저 정치하는 대통령이 되겠다를 보도해주면서 네. 대통령이 스타일 변화를 하겠다고 하는 의미다라고 하면서 네. 공산 전체주의 같은 표현을 안 쓰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뭐 이렇게 조선일보가 부연을 해주더라고요. 예. 아니 그것도 아닌 것 같은 게 만약에 그런 식이라고 한다면 공산 전체주의 같은 표현을 쓰지 않겠다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절반이 넘는 수의 국민들을 매도하는 걸 그렇죠. 그만두겠다라는 뜻으로 해석이 되는 건데 그럼 그런 맥락으로 나올 수가 없는 얘기잖아요. 정치하겠다는 그렇죠. 얘기는. 네. 저도 비슷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네. 네. 이게 맥락적으로 보면 조선일보 보도가 전원 형식으로 어떻게 보도를 했냐면 이재명 대표한테 전화를 갑자기 걸었잖아요. 예. 네. 저는 이것도 엄청나게 막 고민해서 건 건 아니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 즉흥적으로. 네. 예. 아, 그래? 뭐 만나지 뭐. 예, 예. 바로 해? 뭐 번호 어떻게 돼? 그거 좀 한번 봅시다. 뭐 이제 이러면서 얘기했겠죠. 근데 이런 스타일이기 때문에 4분 만에 통화가 끝난 거예요. 그렇지. 사실. 아, 정말 이랬을 네. 것 같아. 그리고 이제 진짜로. 딱 하면서 이제 뭐 일단 했고 네. 내가 말이야 어? 이재명도 만나고 어. 이제 정치 좀 해야지. 이거구나. 그러면서 이제 저는 그래야지 연결이 된다고 생각해요. 맞네. 이게 전화한 직후 한 말이라고 했거든요. 네. 그럼 이제 그 정치라는 워딩의 정확한 뜻은 음. 이제 야당과 손잡고 뭘 하는 모습도 좀 보이겠다. 그러니까 이게 손잡고 뭘 한다기보다는 예. 만나는 줄게. 그렇게 만나자고 하니 만나는 줄게. 이제는. 와 놀랍다. 2년 동안 초계처럼 무시하시다가 이제 만날만. 근데 왜 또 그거는 갤럽 조사에서 자기 지지율이 역사상 최하를 찍고 나서 그런 마음이 갑작스럽게 생겼을까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하도 이제는 좀 바꾸셔야 됩니다. 이런 얘기하면서 이제 야당을 안 만날 수 없다. 네. 이런 얘기를 하니까 네. 내가 뭐 무서워서 안 만나나? 빠지고 만나지 뭐. 그럼 전화해. 지금 이랬을 가능성이 그거를 높아. 그거를 정치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고. 그렇지. 예. 그러니까 만나면 되지 뭐. 그냥 만나서 예. 그리고 만나서 하면서 이제 보니까 참모들하고 얘기하면서 이제 네. 소통 잘해야 되니까 네. 이렇게 여기저기 다니면서 네. 메시지 관리 잘하고 설명 잘하고 이제 이런 식의 얘기를 많이 했을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조선일보 보도도 네. 이제 스타일을 이렇게 나름 열심히 한다고 갑으로 뛰어다녔지만 이제 스타일을 좀 바꿔가지고 이렇게 사람들한테 좀 설득이 잘 되게 그렇게 해야겠다. 그런데 요때 했던 말 중에 또 나온 게 일정과 메시지를 줄이겠다. 말도 네. 줄이겠다. 말도 줄이겠다. 그랬어요. 말을 줄이면 근데 정치를 하겠다는 쉽게 사람이 얘기해야 되는데 네. 뭐 지극히 봐라 이렇게 아니 말을 줄이겠다 그러면서 네. 소통은 열심히 하겠다 그러고 네. 네. 정치도 하겠다 그러고 네. 그러니까 이게 잘 안 맞는 걸 다 주워 삼키지 얘기해. 뭐 만나지 뭐. 내가 좀 정치할게. 네. 자 이제 만나러 다닐 거고. 네. 근데 뭐 여러 가지 문제도 많았으니까 네. 내가 되도록이면 이제 바깥에서 좀 안 나가고 말도 좀 줄이고. 뭐야? 자꾸 내가 말을 한 거에서 언론들이 시비 거니까 내가 말도 좀 줄여볼게. 근데 그렇게 말씀하는 과정에서 말씀을 너무 많이 하신 것 같거든요. 지금? 그렇지. 그러니까 이 얘기 저 얘기를 그냥 여기저기서 나온 그런 비판들에 대해서 뭐 다 해줄게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네. 문제는 이걸 꿰는 어떤 자기의 어떤 방침이 없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안 맞는 이야기들이 서로 나오는 거예요. 점프들이 되게 나오고. 근데 이거는 이게 제가 뭐 누구한테 수준을 말할 처지는 아닙니다만 엄마한테 뭐 어버이날 때 한 번씩 약속하잖아요. 이제 엄마 말도 잘 듣고 엄마가 뭐라고 하면은 안대 들고 잘 할게. 예. 그리고 공부도 내가 손난 데까지 열심히 해볼게요. 그리고 뭐 저녁 몇 시 되면 집에 들어올게요. 일관성이 있어야지. 일관성이. 아니 하다못해
뭐 요즘 내가 밤늦게까지 독서실에서 열심히 공부할 건데 집에는 일찍 들어올게요. 이런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근데 말하면서도 그게 이제 안 느껴지는 수준에 오신 거죠. 그러니까 의식의 흐름, 네. 맥락이 없고 앞뒤가 다르다. 뭐 이런 것도 있지만 거기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건 지금 자꾸 총선에서도 지고 비판이 많으니까 네. 뭔가 이렇게 그러니까, 변화하는 이미지를 계속 보여주려고 하는 것 같긴 한데 그렇죠. 예. 전혀 진심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만나자고 한 것도 사실 이런 말들 때문에 진심이 안 느껴지는 거예요. 예. 예. 만나서 진짜 현안에 대해서 논의를 할 마음이 있나? 없는 것 같다는 거죠. 내가 윤석열 대통령한테 빙의해서 일부러 흉내내려고 흉내내는 게 아니라 네. 비슷하게 하지 않으면은 그 말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맞아요. 이제 최대한 그 비슷한 상태를 만들어 보거든요. 그러면은 나오는 게 뭐냐면 네. 내 평소의 말버릇이 아니고 그분의 말버릇처럼 나와. 어. 그게 뭐냐면 내가 말이야. 이렇게 아저씨들 중에 이런 분들 많이 계세요. 그 영화에도 있었잖아. 내가 임마 내가 마. 너가 서장이랑 마. 목탕도 가고 그래. 술도 먹고 사우나도 그러고 가고. 보니까 그 캐릭터가 약간 우리 대통령 같기도 하고. 그 캐릭터가 얼마나 용의주도한 사람인 줄 알아요? 최민식 배우 역할 그러네. 예, 모욕하지 마요. 예. 그게 또 다르네요 또. 예. 근데 지금 그러니까- 교수님이 흉내내는 걸 보니까 이게 본인이 말하다 본인의 논리가 무너지잖아요. 약간 나 같기도 하고 그러네. 봉우리가 훨씬 고차원적이에요. 약간 느낌이 이상하게. 그 영화 속의 최익현 씨는요. 그 상황에서 필요한 말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필요한 걸 하죠. 전혀 다르네. 나한테 이따위로 대하지 마라. 내가 니네 서장이랑 친하다. 를 길게 들여서 말하는 거예요. 내가 어제도 너희 서장이랑 술 먹고 사우나까지 같이 했어. 내가 너희 서장이랑 호영호지 하는 사이야. 나한테 손대지 마 이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게 진짜든 진심이든 관계없이 네. 최익현 씨는 실제로 그때 필요한 말을 한 건데. 제대로 했죠. 그리고 일관성도 있고. 네. 근데 그것조차도 안 된다는 거죠. 그렇지. 대통령의 발언은. 그거라는 거지. 그게 문제라는 건데 예. 이것도요. 그냥 그분의 말을 저분의 말을 듣는 게 아니라 전원해서 몇 다리를 건너오잖아요. 네. 그럼 이제 말을 전하는 측에서 대통령의 말은 어딘가 비어 있다라고 느끼니까 자꾸 자기가 채우려고 듭니다. 네. 그 어떻게 받아들여 달라, 어떻게 해석할 수 있겠다, 어떻게 국민들이 봐줬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막 덕지덕지 붙이니까 더 혼란스러워지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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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라리 그냥 예전 이명박 대통령처럼 라디오 방송 그냥 혼자 하셨으면 좋겠어요. 59분 대통령 스피치 뭐 이래가지고 그 원고도 준비해 오잖아 그거는. 그렇게. 근데 우리 대통령은 원고를 준비해. 원고 없이 하실 거야 아마. 싹 네. 가능이지. 예. 차라리가 참 그렇게 연결돼야 되나. 정말 듣기 교수님 또 그거 다 들으셔야 되잖아. 아침마다 고문을 받는 느낌이겠네. 네. 그래서 앞에서 그러니까 전원됐던 거, 예. 그다음에 기자들의 질문에 설명했던 거에 네. 대한 힌트들이 이제 그래서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는 그 다음에 질문에 대한 답으로 나와요. 예. 이재명 대표하고 회담하기로 했는데 뭘로 의제로 논의할 거냐. 네. 이렇게 얘기했더니 대통령이 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나름대로 줄이려고 물론 노력을 했던 그런 내용인데 그나마 좀 많이 깔끔해졌네요. 문제. 한번 보시죠. 네. 자, 읽어주세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을 하려고 초청했다기보다 이재명 대표의 이야기를 좀 더 많이 들어보려고 만나자고 했다. 민생 의제를 다루지 않을까 아직은 잘 모르겠다. 네. 예. 요게 되게 많은 말을 한 걸 줄이면 딱 이거예요. 네, 맞습니다. 자, 자기가 말은 많이 안 하고 들어보겠다. 그래서 어떤 걸 말을 얘기할지는 아직은 잘 모르겠으니 주로 민생 의제를 다루게 됐는데 아직은 잘 모르겠다. 세상에. 아니 근데 한 문장 안 해도 앞뒤가 어긋나. 민생을 얘기하지 않을까? 근데 잘 모르겠다. 아직은 잘 모르겠다. 아주 좋게 얘기하면 그 의제의 주도권을 야당 대표에게 주겠다 이렇게 할 수 있지만 네, 스타일상 그렇지 않고 그렇지 않죠. 예, 그 이후에 협상 과정 보면 안 그렇다는 게 너무 뻔히 드러나잖아요. 네. 자, 그러면 지금 제가 이 기자에 대해서 답을 했던 이재명 대표가 만나서 뭘 의제로 얘기할 것이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걸 다시 한 번 더 요약하면 뭘까요? 지금 대통령의 대답을 네, 다시 한번 대통령의 요약을 하면은 뭐 별로 현안에 대해서는 얘기하고 싶지 않다는 것 같은데요. 아니지. 요약하면 이거네. 이재명 대표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려고 하는데 민생 의제를 가지고 왔으면 좋겠고 아직은 잘 모르겠는데 그 외에 딴 거 들고 오면 안 만날지도 모르겠다. 그게 본 마음에 훨씬 가깝죠. 협상 네. 과정에서 그게 드러났네. 그러니까 이분이 자기 속을 진짜 못 감추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최상병 특검이나 이런 게 나오면 곤란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그런 아주 좀 스무스한 거 왜 그 부드러운 거 하나 갖고 왔으면 좋겠고 네. 그거 외엔 잘 모르겠다. 네. 네. 요걸 더 줄이면
만나는 드릴게. 네. 딱 그거구나. 이거예요. 내가 원하는 거 들고 오면. 네, 만나는 드릴게. 요거고. 그리고 내 생각은 없어요. 예요. 그러니까 일단 만나는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요제 얘기야. 필요성에 의해서 만나는 하지만 뭘 할지는 나도 잘 모르겠고 그리고 마음에 안 들면은 그러니까 만나는 거친 그림만 거고. 보여주면 되는 거 아니야? 약간 그치. 이런 식이 그런 것도 있는 거죠. 네. 왜냐면은 민생의제를 대통령이 직접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심지어는 민생회복 지원금 그거조차 가져오지 말라는 거잖아요. 네. 민생도 가져오지 말라는 얘기야. 솔직히 말하면 맞아요. 내 마음에 안 들고. 그게 민생이 아니라는 거지 저분은. 이게 어쨌든 저는 듣기 위해서 초청을 한 거니까 어떤 의지의 제한을 두지 않고 다양하게 한번 서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아니 이게 심지어 의제 제한을 두지 않겠다는 얘기도 했네. 그러고 네, 그러니까 이 말 자체로 보면은 정상적인 말이에요. 요 네. 자체는. 네. 네. 그러나 지금이 정상이 될 수 없는 이유가 있지. 의제의 제한을 두지 않겠다. 그런데 협상 과정에서 안 그랬잖아. 그러니까 네. 지금 계속 다 싫다고 다 꺼내는 전부 다 족족. 싫다 그러고. 꺼내는 그리고 족족. 듣기 위해서 초청을 한 거기 때문에 의제의 제한을 두지 않겠다. 이거는 정말로 열린 자세야 되거든. 네. 뭐든 다 말해봐라. 내가 최대한 듣겠다. 이 얘기니까. 예. 그런데 이 의제의 제한을 두지 않겠다라는 얘기했을 때에 듣기 위해서 초청을 했다. 많이 듣겠다. 이 얘기는 네. 실제 본 마음이 뭐겠냐는 거지. 그러니까 듣기 위해서 그러니까 내가 안 하겠다는 거죠. 그렇지. 네. 내가 뭔가를 꺼내서 얘기하지 않겠다 이거. 네. 귀찮거든. 귀찮거든. 그럼 만약에 야당이 뭔가 가져온 거에 대해서 대화가 성립되더라도 나는 아무 말도 안 할 거라는 태도로도 연결이 되겠네요. 그러니까 나는 이 만남에서 내가 뭔가를 의제를 가지고 너한테 뭘 해달라고 얘기 안 할 거다 이런. 네. 전 조금 더 나가면 그러니까 만나는 주겠지만 준비는 네가 해라. 그러니까 야당한테 하도 뭐라 그러니까 야당 대표를 만나긴 만나는데 나는 절대 야당 대표에게 굽신거리는 모습 보여주지 않을 거다. 약간 이런 의지로도 볼 수 있겠네요. 그렇지. 뭐 그런 것들로라고도 볼 수 있고요. 그러니까 좋게 말하면 다 듣겠다라고 하는 거지만 이게 다 듣겠다라고 하는 게 정말로 정청하는 사람이 태도로서 말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 얘기는 그냥 시간을 비워주겠다 정도의 의미뿐이 없는 거예요. 맞아요. 네. 그렇게 해서 그냥 하는 말이야. 그러니까 만나는 줘서 뭔 얘기하는지 한번 들어주지 뭐. 근데 내 마음에 안 들면 나가리야 이거지 뭐. 그러니까 야당 대표를 만나는 이유, 네. 그리고 뭔가를 협상을 하는 이유, 정치를 하는 이유는 네. 말 그대로 딜이잖아요, 딜. 그렇죠. 예. 그러니까 나는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해. 들은 거면 너는 뭐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니? 네. 앞에 이게 있어야. 그럼요. 예. 너는 뭐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니라는 경청이 가능한 거거든요. 교수님 100분 토론에 패널을 불렀는데 네. 나와서 무슨 얘기 하실 거예요? 들어보지 뭐.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내가 제일 싫어하는 패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는 나름대로 잘한다고 한 건데 네네. 내가 이렇게 뭐라고 딱 질문을 던지잖아요. 네. 사회자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패널에 서이다 최악 그거. 그거 사람이 있었어요? 이준석이 잘해요 그런 거. 가끔 있어요, 가끔. 역질문 때리는 건 네. 이준석 주특기예요. 네, 역질문이라고 하는 게 그것도 패널끼리 해야지. 그렇지. 사회자는 물어보는 사람인데 사회자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가 뭐라는 줄 알아요? 뭐라 그러세요? 그건 제가 할 게 아니고요. 당연하죠. 아니 진행자 말 잘못했다고 어떤 한 편 들어버리면 어떡합니까? 아니 이게 말도 안 그러니까 되는 지금 건데. 협상 과정에서 대통령의 속마음이 드러나 버린 건데 나는 아무 말도 안 할 거고 그 어떤 의지도 싫다는 게 그런데 제가 그 과정에서 오늘 나온 대통령실 입장 중에서 진짜 황당했던 게 뭐냐면 이게 지금 어느 정도 억지까지 부리고 있냐면 네. 지금 우리가 봤듯이 대통령이 의제 제한 없이 이재명 대표의 말을 많이 듣겠다라고 해서 여기까지 왔잖아요. 네. 근데 야당이 주는 걸 제안하는 의제를 다 싫다 그러더니 오늘 대통령실에서 뭐라 그러냐면 원래 영수회담은 의제를 설정하고 들어가는 게 아니래. 근데 민주당이 너무 많은 의제를 제안하고 있대. 무슨 개소리야. 의제 제한 없이 만나자며. 그래놓고 의제를 원래 말하면 안 된대요. 이제 와서는. 그러니까 막 앞뒤가 하나도 안 와 맞아. 이게 진짜 이제는 그러니까 뻔뻔함을 넘어서서 뭐라 말로 표현이 안 돼. 이 사람들이 왜 이러나 진짜. 아 진짜 무슨 다주인격도 아니고 이게 뭡니까 진짜. 아니 이래놓고 나중에 덤태기 씌우려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도 그거 걱정되는 게 그거예요. 대통령실이 아마 이래놓고 민주당 때문에 못하겠어 이럴 수는 있는데 우리나라 언론 특징이 거기 붙어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근데 그게 통할지 안 통할지는 또 봐야겠지만. 민주당이 뭐 너무 과한 요구를 네, 나머지 그래서 뭐 무너졌다. 대통령실 네. 당혹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뭐 이러면 이리하여 영수회담은 엎어졌다 끝. 되게 안 좋은 상사들이 네. 이제 쓰는 방법 중에 흔히 회의하자고 이제 불러가지고 다 할 얘기 다 하라고. 아 뭔지 알 것 같아. 할 얘기 다 하라고 해놓고선 이제 뭐 얘기하면 네. 여긴 여기서 지금 왜 하냐 근데 되지 않는 거 얘기하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회사 앞으로 개선 방안에 대해서 한번 기탄 없이 얘기해봐. 예.
저는 참모들한테도 그랬을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하면 야기 왔다 갔다 하지만 그래서 만나서 어떻게 이렇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하시고 아니 뭐 와서 그냥 다 얘기하라 그래. 뭐 어려울 거 있어? 네. 이렇게 얘기해놓고 이제 이제 뭐 이렇게 하니까 그 얘기는 절대 하지 말라 그랬지 내가. 이제 이런 거지. 민주당이 최상병 특검 갖고 왔습니다. 이 새끼가 죽고 싶어? 이렇게 나가는 거죠. 이러면 진짜 밑에 있는 사람은 환장하겠네요. 환장하지. 예. 정말 최악이거든요. 이런 상사는 진짜 막 예전에 좋은 중소기업 다닐 때 생각이 나네요. 이러니까 대통령실 지금 참모진을 교체한다 그랬는데 비서실장 말고는 지금 교체를 못 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하고 싶겠어요? 누가 하고 싶겠어요? 지금. 네. 좀 이따 비서실장 신임 비서실장 얘기할 텐데 어쨌든 영수회담 얘기니까 이재명 대표가 어떻게 화답을 했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예. 화면에 띄워볼 텐데요. 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번 총선에 나타난 민심을 가감없이 전달하겠다. 국민은 민생을 살려라 라고 준엄하게 명령하셨다. 정치가 먹고 사는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 국민을 위한 변화를 두려워해도 주저해도 안 된다. 일단 다른 건 다 걷어치우고 국민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가 굉장히 다릅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이 말했던 보통 국민, 일반적인 수준의 국민, 뭐 평범한 국민. 그것과 지금 이재명 대표가 국민이라는 명칭에 빠짐없이 존댓말을 넣는 걸 보세요. 네. 명령하셨다. 이런 말은 저게 정치인의 언어죠. 네.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일부러 저거는 존댓말 어투 그대로 남겼어요. 네. 왜냐하면 저거는 이제 어쨌든 말은 어미는 그냥 평서문처럼 끝내더라도 실제로는 존댓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저거는 존중의 뜻을 담아놨기 때문에 이제 일부러 살려놓은 거거든요. 뒤에 나중에 이제 한동훈 전 위원장의 국민론하고 이제 비교가 될 텐데 어쨌든 여기서는 이제 정치인이 그냥 국민에 대해서 통으로 얘기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는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그러니까 정치적인 언어예요. 그래서 그 자체로 어떤 많은 의미가 들어가 있지는 않은데 이번 총선에 나타난 민심을 가감없이 전달하겠다. 요거는 어떤 의미일까? 이것도 그냥 일반적으로 하는 말이긴 하지만 뭘 것 같아요? 지금 협상 과정에서 어느 정도 드러났는데 민생뿐만 아니라 사실 민생이 굉장히 포괄적인 얘기긴 하지만은 이번 총선을 통해서 심판받았다고 생각이 되는 대통령의 그동안 행위들 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거부권이라든가 아니면은 특검들 여러 가지 특검들 거부했던 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번 만남에서 반드시 제안을 하고 변화를 받아내겠다 이런 의지를 좀 피력을 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물론 자의적으로 전달할 수도 있는 거지만 모든 정치인이라고 하는 게 근데 적어도 총선 민심에서 국민의힘이나 대통령이 뭘 했는가에 대한 반대 의사를 표시한 건가. 이 부분을 가감없이 전달하겠다는 얘기는 듣기 싫어도 난 하겠다 이제 이런 얘기거든.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되게 민감한 문제를 다 꺼내겠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는. 그러니까 대통령실에서 온갖 핑계를 대가면서 의제로 왜 내놓는 거야? 난 이런 소리 처음 들어봤어요, 진짜. 그럼 도대체 의지 없이 만나서 뭐 하자는, 한 잔 때리자는 건가요? 뭐 하자는 거야. 그리고 그 밑에 국민은 민생을 살려라고 준엄하게 명령해서 정치가 먹고 사는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 국민을 위한 변화는 두려워해도 주저해도 안 된다. 마지막 문장 멋있네요. 라는 얘기는 저 마지막 문장은 그건 것 같아요. 국민들이 원한다면 절대 변화, 그러니까 당신이 앞으로 변해야 될 것들 그리고 특검들 거부하지 말라라는 얘기를 한 것 같은데 그게 변화다. 그렇지. 그게 변화죠. 솔직히 대통령실이 지금까지 해왔던 일에 반대되는 일을 하는 게 변화라고 부를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면은 그거를 결국은 특검 얘기까지 나오겠다는 얘기네. 그러니까 민생 얘기는 뭐 어떤 정치인이든 다 하고 대통령도 하는 얘기니까. 그래서 민생 얘기를 저는 민생을 꺼내는 건 그냥 하나만 한 말이라고 생각하지만 지금은 특히 중요한 시기인 건 맞아요. 맞습니다. 저 경제 위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당연히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때 그냥 하는 얘기도 그냥 민생 얘기를 하겠다가 아니라 요번 총선에 나타난 민심은 민생 문제에 신경 써서 지금 민생 경제를 살려내라 라고 명령했다라고 이제 지금 바꾼 거죠. 정치 언어로 바꾼 거죠. 그러니까 이게 단지 민생을 머리 맞대고 해결하자가 아니라 니들이 잘못해서 지금 이렇게 된 거야 라고 얘기한 거라는 거예요. 민생의 책임이 누구한테 있겠냐. 그렇죠. 당연히 집권 여당한테 있는 것이고 그러면 저 말은 이제 참 해석을 해보니까 점잖지만 살벌한 얘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언뜻 보면 하나만 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상당히 강한 전투 의지를 지금 밝히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당신이 아무리 싫어해도 나는 당신이 싫어할까봐 한마디도 빼지 않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저는 정치는 먹고 사는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된다. 이것도 정치는 국민의 먹고 사는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된다. 그냥 되게 흔한 정치적 발언이잖아요. 근데 이게 맥락 위에 딱 들어가면 다른 의미가 돼.
앞에 대통령이 정치하겠다라고 하는 정치하고 다른 의미라고. 그렇죠. 완전히 다른. 야당 대표나 한번 만나주고 뭐 이런 거라면. 그러니까 정치가 뭔지 알아?라고 얘기하는 거라고. 예. 당신이 지금 생각하는 정치 그거 정치 아니고 진짜 정치는 국민들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줘야 그게 진짜 정치야. 그러니까 만약에 사람들이 민생이 어렵다, 먹고 사는 게 어렵다 그러면 지금 당장 긴급 조치를 해서라도 단기적으로라도 먹고 사는 문제가 조금이라도 해결될 수 있는 직접적 방안이라도 해야 되는 게 정치다. 아마 여기에는 본인이 내놓은 제안한 뭐 민생 지원금 이런 것도 좀 마음에 있는 상태에서 나온 얘기. 그리고 네. 그게 대통령이 총선 전에 다니면서 했던 그 수많은 맞아. 공수표들하고 그렇죠. 네. 정확하게 반대예요. 맞아. 공수표들은 앞으로 먹고 살 일을 책임져 주겠다라는 얘기였잖아. 다 뻥이었지만. 근데 먹고 사는 문제 이거 현재형으로 그러니까 들이댔죠. 지금 바로 해결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예. 당신은 앞으로 공수표 뻥뻥 날려대고 다녔지만 국민들은 지금 먹고 살기 힘들어. 그걸 해결해야 돼. 라는 얘기까지 야, 들어있네. 이거 맥락을 이게 문장 하나하나 뜯어서 보니까 이게 진짜 그냥 이렇게 관성적으로 튀어나온 말들이 아니네요. 네. 한 문장 한 문장 좀 자신의 의견을 강하게 담았는데 최대한 정치적으로 네. 좀 유화적인 표현으로. 네, 그러니까 정치적, 그러니까 되게 외교적인 언어나 정치적인 언어거든요. 음. 그러니까 흔히 정치인들이 할 법한 이야기인데 이게 어떤 맥락에서 누구에 대한 대답으로 이 이야기를 하는 건가를 생각해 보면 여기에는 숨겨놓은 의미들이 굉장히 강하게 들어가 있거든. 이게 뭐 이렇게 얘기해도 대통령이 못 알아듣는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계신데 상대방이 못 알아듣는 솔직히 우리 대통령이 알아듣는 얘기를 하려면요 대통령하고 비슷한 언어를 구사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네. 근데 그러면 안 되지. 그리고 이거는 이제 대통령한테 하는 얘기기도 하지만 이거 아마 최고위에서 얘기를 했을 텐데. 최고위에서 한 네. 얘기죠. 네. 그러면은 사실은 언론과 국민한테도 들으라고 하는 소리니까. 그럼요. 네. 네. 이게 다양한 이제 그 듣는 사람을 다양하게 선정해 놓고 그 다양한 사람들한테 다 말이 되게 말을 해야 되거든요. 이게 정치 언어의 특징이에요. 예. 나한테 얘기한 것처럼, 네. 거업님한테 얘기한 것처럼, 봉우리한테 얘기한 것처럼 다 각자 나한테 이런 얘기를 한 건가? 이런 생각이 들게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지금 대통령한테 하는 얘기지만 동시에 뭐냐면은 여당한테도 하는 얘기고 당내에 있는 사람들한테도 하는 얘기예요. 그렇죠. 자기 당한테도 맞아요. 네. 네. 그러면서 뒤에 보면은 국민을 위한 변화를 두려워해도 주저해도 안 된다라고 했는데 그 앞에 한 말이 있는데 네. 그게 뭐냐면 대통령실과 정부 그리고 국회가 함께 변해야 됩니다라는. 맞아요. 거기에는 자기 나이의 당도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정부나 대통령 또는 대통령 하나를 찍어도 당신이 변해야 됩니다. 사실 그게 맞지. 대부분은 그 책임에서 온 거지만. 맞지만. 그러니까 그뿐만 아니라 국회도 함께 변해야 된다. 여당과 자기도 함께 다 들어가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전체를 다 끌고 들어간 거야. 그러니까 이 자체는 하나만 한 말이거든요. 네. 예. 하지만 맥락 안에선 네. 대통령과 정부나 여당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나도 끌어넣은 거야. 네. 그리고 저는 민주당 내부에 있는 국회의원 그렇죠. 당선된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한테도 하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러네. 네. 왜냐하면 민주당 지금까지 180석 가지고 아무것도 못했다는 얘기 계속 들었는데 변화 없이 그대로 가면 우리도 똑같아지는 거다. 그렇죠. 예. 그게 들어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네. 우리의 변화, 우리가 더 강력하게 정부 여당의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적극적인 국회 활동을 할 텐데 그런 변화에 대해서 우리 당도 두려워하지 마라. 해야 된다. 이런 의미가 그렇죠. 들어있네요. 예. 네. 강하게 할 거는 해야 된다. 그냥 변화를 하라고 명령했으니 따라서 대통령실 바뀌어야지. 정부 니들 바뀌어야 돼. 여당 잘해야 돼. 하지만 우리도 국회에서 되게 잘해야 돼. 누구 바꾸려고? 대통령 바꾸려고. 정말 잘 조련된 말이네. 아이고. 네. 잘 조율된 말인데 참 이게 정치인의 언어는 정말 어렵다. 그러니까 저 한 문장을 쓰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고민을 했겠어요. 네. 이 문장을 이렇게 하나하나 뜯어서 연결해 보면 19일 날 전화를 받았을 때 이재명 대표가 네. 대통령 하는데 도움이 돼야지요 이런 얘기를 했대요. 네. 그래서 저는 그게 무슨 말인가 했어요. 뭐 야당이 지금 사실상 대통령의 국정기조 변화를 요구하고 있고 대여 투쟁, 대정부 투쟁이 지금 아주 달아오른 상황인데 갑자기 대통령한테 도움이 된다는 얘기를 왜 하지 싶었는데 이재명 대표는 이 문장을 뜯어보니까 대통령 당신이 변하는 게 지금 당신한테도 좋은 거야. 그럼. 그리고 우리가 그 변화를 도와줄 거야. 약간 이런 의미로도 네. 읽을 수 있겠네요. 네. 그러니까 그건 다 맞는 말이잖아요. 더 뭐냐면 너 안 변하면 너 이제 쫓겨나. 그러니까 너도 너 안 변하면 큰일 나라는 얘기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상당한 위협이죠, 솔직히 말하면. 그러네. 그 동시에. 굳이 더 짧게 줄이려면 고모스가 되겠습니다. 뭐 이런. 그래서 이게 저는 이제 이재명 대표의 원래 발언의 방식이 그냥 즉석에서 발언할 때는 이재명 대표 특유의 살짝 장난스러움이나 약간
뭐랄까 약간 얄미움 같은 게 좀 드러나는 스타일로 네. 좀 얘기해요. 살짝 말씀이. 이죽. 네, 이죽되게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자기가 뭔가를 정리해서 하는 언어는 훨씬 정치 언어에 가까워. 예. 그런데 예전에는 왜 우리가 이재명 대표를 기억할 때는 트위터 정치를 했던 거를 기억하잖아요. 과격한 거기 이제 사이다 발언 같은 형식으로 했었던 거고 그 세 가지가 다 조금씩 달라. 네. 예, 조금씩 달라. 셋 다 다른 연기거든요. 네. 예. 근데 지금의 연기는 이제 결국은 대통령을 염두에 둔 강한 당 대표로서 이제 하는 이제 그런 이야기인데 아주 제 개인적인 선호로 말하자면 이재명 대표 언어는 여전히 고단수 언어는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고단수라는 건 옛날에 흔히 말하는 삼김 정치 시대에 김영삼이나 김대중이나 김종필이나 이제 이런 사람들이 했었던 네. 뭐랄까 김영삼은 훨씬 담백하지만 역시 고단수였고 네. 김종필은 되게 음흉한 고단수였고 알겠습니다. DJ는 굉장히 지적인 고단수였거든요. 네, 네, 네. 네. 그래서 그런 고단수들이 하는 언어하고는 또 달라요. 네. 또 노무현 대통령의 언어는 또 달라요. 네. 노무현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언어는 고단수라기보다는 되게 직격의 언어가 훨씬 가깝거든요. 네. 그래서 삼김의 언어하고는 되게 다르죠. 네. 저는 약간 그런 언어를 좀 더 선호하는 편이긴 해요. 네. 왜냐하면 뭔가 좀 새로운 맛도 좀 있고 네. 예. 약간 관습적이기보다는 새로 꽂히는 어떤 의미가 있는 걸 더 좋아하긴 하는데 뭐 예를 들면 조국 대표는 약간 더 그런 쪽으로 얘기하죠. 약간 노무현 대통령처럼 얘기하는 네. 방식이니까. 네. 근데 이재명 대표는 특히나 요즘 같은 경우에는 겉보기에는 굉장히 하나만한 듯한 예, 그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해요. 특히나 저렇게 공식적으로 얘기할 때. 예. 근데 그 안에 굉장히 많은 걸 숨겨놓고 있는 건 또 맞아. 네. 그래서 이 사이에서 어떻게 진화해 나갈지에 대해서는 또 관심이 좀 가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한 얘기는 뭔가 따라다니면서, 그러니까 사람이 변해가는 모습을 보는 것도 되게 의미 있는 일이잖아요. 예. 따라다니면서 저분의 말을 계속 듣고 싶다라는 느낌은 있어요. 예. 근데 스타일이 진짜 많이 바뀌었어요. 네. 많이 바뀐 거죠. 야당 대표 딱 된 순간부터 사실 지금까지 오면서도 네. 아까 말씀하신 소위 말하는 이죽거림이 거의 사라지고 많이 사라졌죠. 예, 물론 네. 사실 야당 대표라는 자리까지 오면은 그렇죠. 그러면 안 되긴 무게가 하지만 있으니까. 예.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야당 대표 됐을 때랑 비교해 보면은 말씀하신 대로 그냥 언뜻 보면 왜 저렇게 이재명 대표가 옛날처럼 솔직하지 못하게 네. 되게 세게 하지 않고 무난하게 하지 그렇죠. 이런 생각이 들죠. 근데 지금 그거를 한 문장 한 문장 현 상황과 맞춰서 뜯어보면 사실 굉장히 강한 자기의 의지가 담겨 있다. 그럼. 예. 예. 그러니까 이게 사람을 설득하는 것도 있고 상대를 겁주는 것도 있고 또 주변을 이른바 단속하는 것도 있지만 그런 효과를 다 노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못 알아들으면 이거를 네, 예. 그게 문제죠. 그냥 답답해지지. 근데 나 못 알아듣는 사람 중에 한 명인데. 못 알아들으면 답답해지지. 근데 이거는 힘이 있을 때는 쓸모가 있어요. 예. 지금처럼 총선 승리했을 그렇지. 때. 총선 승리하고 강하게 당권을 쥐고 있고 자기 대권 주자로서는 가장 확실하고 네. 이를테면 현재 대통령도 몰아붙일 수 있을 정도의 힘이 굉장히 있는 상태에서는 오히려 자신감 있는 언어예요. 네. 못 알아들은 네가 잘못이야. 나는 그렇지. 그때 분명히 얘기해줬어. 난 충분히 다 얘기했어. 네, 이런 얘기가 되기 때문에 근데 힘이 없을 때 저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안 되죠. 일단 주목을 안 해줘. 힘이 없을 때 저렇게. 너씨 예전에 그렇게 얘기했잖아. 이렇게 되는 거지. 뭐 하나만 한 소리 하고 앉았어. 그렇지. 내가 딱 저런 사람인데. 알겠습니다. 그러면요, 교수님. 힘이 없을 땐 제가 진짜 싫어하는 정치이지만 이준석처럼 말하는 게 그렇죠. 그것도 나름 효과가 있는 거지. 네. 직설화법. 그러니까 이게 예. 직설이라기보다는 비아냥? 까대는 화법. 그렇지. 되게 짜증나게 네. 그렇다고 무시할 수는 없게 네. 그 정도 수준으로 까대는 화법인데 네. 저 정말 싫어하거든요. 근데 효과적이긴 할 것 같아요. 효과적이죠. 네. 네. 그게 자신의 위치에서 언제나 할 수 있는 최대치를 얻어내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야. 네. 근데 그 방식으로 얻기를 전 바라지 않긴 않습니다만 네. 그래도 언론이 받아쓰기 좋고 상대를 자극하기 좋으니까. 네. 근데 이제 이준석 지금 대표죠. 이준석 대표의 문제는요. 국민의힘 당 대표 할 때도 그 화법이 그대로 나왔다. 그렇죠. 네. 이게 어디에 가나 똑같아. 네.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재질이 그런 사람인 거야, 그냥. 그렇지. 예. 그러다 보니까 높은 자리는 어울리지. 그때 교수님 그랬잖아요. 칼자루 없는 칼이다. 네. 네. 잡고 휘두를 수가 없다. 네. 잘 드는데 잡으려고 들면 내가 다치니까. 그래서 지 혼자 막 휘, 그러면서 네. 돌아다니는 거지. 그래서 여러 사람한테 상처를 주고. 네. 그리고 지금 딱 그 3개짜리 군소정당의 당대표잖아요. 네. 국회의원이자 국회의원 자리는 뭐 앞으로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오늘 아침인가 어제 아침에 그 김정배 시선 집중에 나왔거든요. 이준석 대표가. 그 정진석 비서실장 임명되는데 정진석 비서실장이 사실
이준석 대표 옛날 국민의힘에서 쫓아낼 때 그치. 활약한 사람이잖아요. 아, 대활약했죠. 그거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아니 그렇게 살라 그래요. 이러는 거예요. 라디오에 나와서. 깜짝 놀랐어 이제는 진짜. 그래도 당 대표나 됐는데 어쨌든 간에 네. 그렇게 살라고 해요. 이러는 거예요. 그 당시 정진석 비대위원장 아니었나요? 그렇죠. 비대위원장 시절입니다. 네. 근데 그때 정진석 그 의원이 그 얘기를 했었잖아요. 곤봉론. 네. 네. 아, 육모방망이. 네. 예. 곤봉론이. 자기 페이스북에 그 사진 올렸어요. 네. 뭐 어디 다른 나라 갔었는데 누가 선물로 육모방망이 비슷한 걸 줬다 이러면서. 네. 그러니까 확실히 의식하고 있기는 한 거죠. 네. 감정이 그래서 굉장히 안 좋은 건 알겠는데 그래도 라디오에 나와가지고 그렇게 살라. 그랬는데 그 되게 무시하는 투로 이제 얘기를 네, 했잖아. 맞아요. 네. 그때 정진석 의원이 정말 부들부들 떠는 게 느껴졌어. 아 진짜로? 아니 이런 어린 XX가 그지. 자식이 말이야. 나를 그러니까 그게 효과는 있네. 확실히 확실히. 있는 거지. 확실히 효과 있죠. 그래서 그 다음에 답을 잘 못했어요. 효과는 있네. 왜냐면 말려들 것 같으니까. 아, 네. 그렇지. 일단 근데 이미 말려든 거거든요. 하지만 당 대표 정도 되면 그게 그런 식으로 효과 있다고 해도 네. 장기적으로는 좋지 않으니까. 네. 그죠? 그리고 지지층 외에 다른 사람들한테 별로 안 보기 안 좋잖아요. 그리고 적을 너무 많이 만들어요. 네. 네. 그러니까 이준석의 발언을 듣고 속 시원하다라고 느끼는 소수의 사람들을 빼놓고 전부 다 적을 만드는 네. 방식이라서 이거는 굉장히 어떤 정치인한테도 권할 만한 화법은 못 됩니다. 네. 그런 정진석이 비서실장이 됐습니다. 야.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비서실장의 일성이 나왔죠. 음. 예, 제가 가져온 게 있는데 사진도 웃깁니다. 표정이 그렇게 온화하다니. 너무 좋아. 예. 지금 너무 행복해 지금. 너무 아. 좋아. 자, 읽어보겠습니다. 국가를 경영하면서 백성을 지모로 속일 수 없고 네. 힘으로 억누를 수는 더욱 없다고 삼봉 정도전, 하필 정도전 선생을 얘기했군요. 예. 삼봉 정도전 선생이 얘기했다. 오직 국민의 눈높이에서 대통령께 객관적인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려 노력하겠다. 근데 이 말을 다름 아닌 대통령이 못 알아들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저도 지모를 못 알아들었죠 지금. 그러니까 글자를 보고도 못 읽어. 저거 왜 지모가 뭐야? 저거 왜 얘기하지? 뭐 이게. 지모가 뭐야 지모가? 뭐 저게 권고술수 같은 건가? 원래 발언은 삼봉 정도전 선생이 국가를 경영하면서 백성을 지모로 속일 수 없고 힘으로 얻을 수 없다, 더더욱 없다고 말했다였거든요. 네. 근데 그러면 말이 좀 이상해서 제가 일부러 삼봉 정도 뒤로 뺐어요. 그나마 알아듣게 이제 네. 말하느라고. 지모는 뭐 지략과 모략 정도 되겠까요? 그렇죠. 예. 네. 모의하고 네. 머리를 쓰는 거.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꼼수 안 통한다는 얘기를 그렇죠. 저렇게 고급스럽게 한 건데 정조 선생님이 아무데나 갖다 붙이지 말라고 하실 것 네. 같긴 한데 전 이게 되게 뜬금없어. 갑자기 삼봉 정도전을 왜 얘기하지? 왜 얘기한 거야? 약간 네. 국민의힘 사람들은요 네. 뭐 좀 이렇게 오래된 거 갖고 오는 거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옛날식 교양이거든요. 예. 뭔가 이렇게 옛날에 그 성현들이 했던 얘기들을 이렇게 끌고 와가지고 네. 중국 고사라든가 맞아요. 공자 맨날 데리고 네. 오잖아요. 그런 건데 문제는 네. 그게 안 맞거나 네. 교양이 철철 넘치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야. 그렇지. 그냥 어디서 한두 개 들은 얘기 가지고 하는 것 같은 느낌? 네. 쇼츠에서 본 것 같은 느낌. 예. 그러니까 그냥 꼰대처럼 느낌이 들지 오히려. 공자왈 맹자왈 하는 것 같다고. 예전에 그 좀 다른 얘기인데 강호동 씨가 예능 나와서 맨날 그렇게 명언 한마디씩 예, 성길 때가 예, 있었어요. 그렇지. 강호동 씨에 대한 뭐 호불호는 뭐 전 이제 아예 없습니다만 전 그게 너무 싫었거든요. 너무 싫죠. 자기가 코미디를 되게 잘한다, 개그를 잘한다라고 하는 과신. 네. 이거로 그 당시에 또 누구냐면 명언 제조기로 유명했던 개그맨들이 있잖아요. 이 뭐 김재동 씨 같은. 그렇지. 예. 그거 의식한 거지. 예. 그러다 보니까 되게 급조한. 맞아. 예. 급조해서 뭐 그 뜬금없는 명언이 나와 뭐. 예. 옛날에 보면은 왜 그런 그 시대에 있었어요? 네. 껌이 있으면 예. 껌 안에 보면 요만한 게 책처럼 들어있는 그치. 거 있잖아요. 예. 거기에 무슨 명언집 명언집 맞아, 몇 개 그런 거 있어. 아, 진짜 추억이다 그거. 그 요즘에 치킨 시키면 그 치킨 껍데기 하나씩 붙어서 와요. 당신이 오늘 흘려보낸 하루는 뭐 그렇지. 어제 죽은 누군가가 간절히 예. 원하던 내일이었다. 뭐 이런 예. 좋은 얘기지. 좋은 얘기인데 아무런 맥락이 없이 그냥 나오면 예. 생뚱맞은 얘기란 말이지. 예. 그러니까 이제 예. 그게 강호동 씨의 원래 약간 지적 컴플렉스에서 온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자기는 운동선수 출신이고 공부를 많이 못했는데 음. 또 개그맨은 머리가 좋아야 되는데 머리는 좋은 사람이지 사실. 머리 좋죠. 강호동 되게 머리가 좋은 사람이에요. 네. 감각도 좋고. 네. 근데 요거를 이제 막 언어적 마술사. 사실 강호동은 언어적 마술을 한 사람은 아니니까. 아니죠. 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자기도 좀 뭔가 채워보려고 노력을 한 거지. 네. 네. 근데 문제는 껌종이에 있는 거 읽어오듯이 이제 하다 보니 네. 방금 말한 것처럼 이제 네. 확 하고 느껴지지가 않는 네. 거잖아요. 무게가 전혀 느껴지지 않는 그냥 아 저 사람 저거 어디서 들었구나
이 느낌이 드는 거죠. 예능인은 그래도 돼요, 근데 그잖아요. 아, 그럼 당연하죠. 예. 근데 문제는 지금 저분은 그러면 안 되죠. 저분은. 계속 비서실장이 이게 이 사람이 이 얘기를 하면서 이게 심지어 조선은 왕조였는데 왕조 때도 그랬는데 네. 지금은 우리 공화국 아니냐? 네. 공화국이라고 해서 공화국 이런 데서 우리가 어떻게 민심을 억누르고 속이고 그럴 수가 있겠느냐? 그러면서 국민의 눈높이에서 하겠다. 이 얘기 하려고 저 얘기 끝낸 맞습니다. 거거든요. 예. 예. 근데 지금 이거 하나도 맞지 않는 게 지금 국민들을 조선시대 백성처럼 바라보면 안 되는 것이고 당연히 안 되죠. 그리고 저 말은 그럼 지금까지는 대통령이 백성을 짐으로 속이고 힘으로 억눌러 왔다는 얘긴가? 자기 고백인가? 앞으로는 그러지 말자는 얘긴가? 뭐 여러 가지로 좀 이상한데. 좀 해석이 많이 나간 것 같긴 합니다만 네. 어쨌든 백성이라는 표현이 일단 잘못됐습니다. 갖고 올 거면 이거를 왜 백성이라고? 그러니까요. 이상하잖아요. 갖고 올 거면 뭐 링컨이 한 얘기를 갖고 오든가 적어도 민주공화국에서 쓴 말을 갖고 와야 맞아. 뭔가 좀 와서 바뀔 거 아니에요? 20세기 정도는 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기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이건 조선 왕조 시대의 얘기인데 네. 지금의 공화국인 현대 시대에는 오죽하겠냐? 그런 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근데 되게 억지 논리라고. 네. 네. 그러니까 국민의 눈높이를 강조하기위해서 삼봉 정도전을 끌고 오는 방식은 네. 우리가 해티티 오리지널에서 정치 도전할 때나 쓰는 그러니까 하필이면 정도전을 가져왔어. 그러게. 우리 이정훈 교수 굉장히 화가 날 겁니다. 네. 정진 아마 자기가 정치라 그랬나? 네. 그랬을 거예요. 그럴 수도 있다. 네, 그럴 수도 있어요. 맞아요. 네. 저도 어디 가서 백종원 선생님이 한 얘기 네. 되게 많이 인용하거든요. 네. 근데 정진석 비서실장 이분 조선시대 별로 안 좋아하는 분인데 옛날에 뭐 일본이 쳐들어와서 망한 게 아니라 그렇지. 원래 망할 내부에서 나라라고. 망했다. 그렇지. 네. 네. 저 때는 이제 고려가 망했던 거니까. 그러니까 여마의 그렇죠. 예. 자, 그러면서 사실 아까 이봉 활동가 얘기한 것도 맞아요. 그러니까 자칫하면 논리가 그렇게 될 수 있어. 네. 지금까지 그러면 뭔가가 잘못됐으면 고치려고 하면 대통령이 그러니까 지모로 잘못했다는 백성을 속이고 힘으로 억누른 거를 고치자는 얘기인가? 이렇게 될 수 있단 말이야. 네. 그럼 그 다음 말도 되게 위험해지네요. 그렇죠. 오직 국민의 눈높이에서 객관적인 대통령께 객관적인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노력하겠다. 지금까지는 객관적인 관점에서 얘기해 준 사람이 없었다는 얘기지.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설마 지금 비선 말씀하시는 미치겠다. 그러니까 좋게 얘기하려고 한 건데 네. 결국은 대통령 디스하는 게 되는 거야. 이래서 말을 진짜 신중하게 골라야 되는구나. 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이날 정진석 비서실장 그런 얘기도 했어요. 자꾸 메시지 이거 이날은 아닌가? 메시지 안에서 자꾸 내지 다른 말라고. 메시지 내지 마라. 그랬더니 막 조선일보 신나가지고 정진석 비서실장이 군기 잡고 나섰다고. 네. 근데 보도하더라고. 그 말도 대통령실 관계자에 의해서 전원된 거예요. 네. 오직 국민의 눈높이에서 대통령께 객관적인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려 노력하겠다. 네. 말씀을 드리겠다가 아니라 드리려고 노력하겠다. 노력하겠다. 아니 국민의 눈높이가 그렇게 옳고 네. 객관적인 관점 뭐 어려워? 근데 그걸 왜 노력까지 해? 확답을 못 하겠나 봐.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자기가 객관적이기 되게 힘든 사람이야. 그래서 노력은 해보겠다 이 얘기거나 네. 대통령이 이거 얘기 듣기 싫어하는 거 알아. 혹은 못 알아먹는 거 알아. 알아. 예. 아는데 내가 노력은 해볼게. 네, 일단 노력은 해볼게 눈치 보면서 네. 이 얘기라고. 근데- 이 안에서 다 드러나잖아요 지금. 근데 저분도 네. 아버지까지 합치면 10선이 넘어가는 국회의원 집안 아닌가요? 맞아요. 예. 과연 객관적인 국민의 눈높이가 나올까요 저분한테서? 근데 이렇게까지 얘기하시니까 정진석 비서실장이 좀 짠하네. 아니야. 많은 사람들이 하기 싫어하는 저 자리에 좋다고 간 건데 지금. 네. 안 할 필요 없어. 되게 좋아하고 있잖아 지금. 그래서 네. 국민 가지고 이야기하는. 자 오늘 국민이 주제거든요. 야 오늘 네. 국민이 한 그러네. 여러분들 이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한동훈 전 위원장이라고 계세요. 누구죠? 조선일보가 최근 한 달간 기사를 지면에 한 건 냈대요. 비디오 현장에. 야, 이 사람이 이제 일주일인가 열흘인가를 못 참고 또 페이스북에 글을 썼습니다. 야 이분 참 예. 정말 참을성 짧은 분이시더라고요. 예. 내용 한번 보죠. 이거 주세요. 되게 재밌어요. 네. 근데 저는 일부러 요약 안 했어요, 이거. 예. 저의 패배 이거 거음님 되게 좋아하던데 이거 다른 방송 가서 저의 패배이지 여러분의 패배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정말 대단하셨습니다. 여러분께 제가 빚을 졌어요. 무슨 일이 있어도 여러분을 국민을 배신하지 않을 겁니다. 정치인이 배신하지 않아야 할 대상은 여러분 국민입니다. 근데 이게요. 국민뿐입니다. 이 글이 작성됐을 시점의 감성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돼요. 네. 제가 봤을 때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은 보통 새벽에 글을 쓰시는 분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건 약간 심야 라디오 DJ 톤으로 읽어줘야 됩니다. 네. 이렇게 저의 패배이지 여러분의 패배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정말
대단하셨어요. 아 그런 톤이구나. 이 톤인 거야. 네. 감성 톤이구나. 감성 톤이야 이거. 완전 네. 새벽 4시. 제가 일부러 그래서 이거는 존댓말을 안 바꿨어요. 네. 네, 그 톤이 이 있으니까. 톤이 글로도 느껴지잖아 아, 세상에. 그래서 중간에 요가 갑자기 들어가는구나. 네. 의미에. 제가 빚을 졌어요. 네. 지금 나온다. 나는 가끔 눈물을 흘린다. 저 감성이야 바로. 네. 근데 여기서 한번 자세히 보시면 네. 여러분이 엄청 많이 나옵니다. 아, 그래 여러분. 여러분의 줄 패배, 알았어요. 여러분은 정말 네. 대단, 여러분께 제가 빚었어요. 뭐 무슨 일이 있어도 여러분 국민을 정치인이 배신할 대상은 여러분 국민, 여러분을 여러 번 얘기합니다. 네. 원래는 나를 얘기했던 사람이잖아요. 맞아요. 네. 여러분으로 바꾼 거 아니에요? 네, 지금? 네, 네. 내가 얘기한 거 들었나? 이제 들으면 어떻게? 근데 예. 교수님 얘기한 거 들었으면 좀 제대로 됐지 그랬나? 아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저기 여러분이 다 달라요 의미가. 그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 네. 지금 되게 다르게 썼거든요. 네. 네. 여러분의 패배가 아닙니다. 누구 얘기하는 거지? 이거는 여당 지지자나 아니면 여당 당직자. 그렇지, 뭐 당직자라든가 뭐 지지자. 이런 사람들한테 하는 얘기잖아요. 네. 국민이면 안 되지. 국민이 패배하는 게 그렇지. 어디 있어요? 국민은 다수는 국민의힘을 안 찍어줬어요. 예, 그러면서 여러분은 정말 대단하셨습니다. 이 얘기를 왜 하냐면 막 거기서 거리거리에서 마주친 네네. 그런 어떤 함성이나 이런 거고 막 저 5만 뭐 1,000km 뭐 이런 거 얘기하면서 이제 5,000km인가 네. 뭐 얘기하면서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얘기는 상당 부분 당직자거든요. 네. 그렇죠. 또는 지지자예요. 네. 근데 거기서 여러분의 음성 뭐 이런 식의 얘기가 나와. 네. 거기서 또 국민이 살짝 섞여. 맞아요, 맞아요. 네. 네. 그러면 여러분께 제가 빚을 졌어요. 이게 당직자인지 지지자인지 국민인지가 헷갈려지기 시작해요. 맞아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그러다가 무슨 일이 있어도 여러분을 국민을 네. 여긴 국민이잖아 또. 예, 이 여러분 아픈 당직자 뒤는 국민일 수도 있잖아요. 네. 아 그러네. 네. 그래서 여러분을 해놓고 쉼표를 찍고 국민이라고 적은 것 같아요. 네. 헷갈리지 말라고. 네. 여기서는 섞여 있으면서도 뭐 어쨌든 양쪽으로 해석할 수 있어요. 네. 근데 정치인이 배신하지 말아야 할 대상은 여러분 국민뿐입니다. 이거는 확실히 국민이야. 이건 확실히 국민이거든요. 이건 당직자가 될 수가 없어. 네. 네. 그러니까 이게 지지자여서 당직자, 지지자, 유세에 나온 사람, 국민 네. 이러면서 다 바뀌어가고 있어요. 대단해. 전혀 교묘하지 않게 대상이 넓어지고 있어요. 예. 근데 이건 대단하다는 건 뭐냐면 의도해서 이렇게 한 게 아니라는 거거든. 네. 그냥 섞여 있는 거야. 이게 어휘가 풍부하지 않아서 나오는 문제입니다. 예. 그러니까 나를 좋아하는 불특정 다수 그리고 불특정 다수 국민들을 향해서 할 수 있는 단어가 여러분밖에 없으니까 지금 이걸 혼용하다가 내가 혼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니까 뒤에 쉼표 찍고 국민을 덧붙인 것 같아요. 네. 예. 네. 자, 그러면서 이 사람이 하고 싶은 말이 나오죠. 네. 잘못을 바로잡으려는 노력은 배신이 아니라 용기입니다. 정교하고 박력 있는 리더십이 국민의 이해와 지지를 만날 때 난관을 헤쳐나갈 수 있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교해지기 위해 시간을 갖고 공부하고 성찰하겠습니다. 예. 네. 우리 PD님한테 3분만 얻겠습니다. 그러니까 네. 네. 자, 이거는 무슨 얘기일까요? 이게 그리고 앞에서 하던 얘기랑 갑자기 너무 분위기가 달라지고 갑자기 달라지고 달라요. 있죠. 네. 왜냐하면 여기서부터는 윤석열 대통령을 끼고 하는 얘기거든요. 그렇지. 앞에서 배신이라는 게 이제 그래서 되게 배신하지 말아야 할 대상. 요 얘기가 네. 이제 키워드가 되는 거예요. 지금 자꾸 네. 자기한테 배신자라 그러니까 예. 그게 싫어가지고 뒤에 가서 확 그치. 지르는 느낌인데 뒤에 가서 지르는 네. 건 이제 잘못을 바로잡으려는 노력. 그러니까 대통령이 지금까지 잘못했고 예. 그래서 우리가 선거에서 패배했는데 예. 내가 이거 바로잡기 위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되겠어? 내가 당대표야 돼야 되겠지. 그러기 위해서 나는 용기를 낼 거야. 예. 네. 그렇죠. 그리고 대통령을 배신하겠다라는 걸 선언한 거죠. 그렇죠. 지금. 예. 그 정당성을 용기라고 얘기하고 있고 네. 국민을 배신하지 않으면 되는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나는 옳은 길로 갈 거니까 뭐 중간에서 내가 뭐 배신자 소리를 듣건 말건 그건 중요한 게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저 그 다음 말이 좀 애매하던데요. 정교하고 박력 있는 리더십이 국민의 이해와 지지를 만날 때 난간을 헤쳐나갈 수 있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여기 박력이 너무 튀지 않아요? 그렇죠. 네. 저기 왜 나왔을까? 뒤에서 자신은 정교함을 키우겠다 이렇게 얘기했죠. 예. 네네네네. 박력은 누구를 의미하느냐? 대통령을 의미하는 거예요. 대통령이 된 게 박력으로 된 거거든. 하지만 대통령 정교하지 못하지. 그렇지. 그러니까 나는 그렇지. 박력도 있고 정교하기도 하다. 그렇지. 그러려면 내가 대통령하고 같은 박력으로 대통령이 돼야지. 박력 있는 리더십 우리 대통령 됐어. 그래. 맞아. 나도 그 한 몸으로 된 거야. 하지만 대통령 정교함이 부족하지. 확실히 갈라섰구나. 네. 정교해지기 위해서 시간을 가지고 공부하고 성찰하겠습니다. 내가 차기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네. 나는 정교하거든요. 정교에 더 질 거거든요.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당장 당 대표는 네. 뭐 아니더라도 네. 나는 반드시 대통령은 되겠다. 내가 반드시 대통 자리 해먹겠다. 라는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뭐 응원합니다 저는. 화이팅. 이게 약간 그 만화책 보면 뭐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너 이 녀석 화이팅. 그렇지. 네. 화이팅. 그러니까 동영감이야. 네. 포기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제가 포기하지 마세요. 거의 전문을 가져왔어요. 중간 중간에 쓸데없는 말 다 쓸데없긴 하지만 이제 어쨌든 빼고 이게 왜 쓸데없는지를 얘기하기 위해서 쓸데없음을 남겨놔야 돼가지고 예, 했는데 그게 1부와 2부가 있는 거야. 아, 중간에 배신으로 연결된. 네. 그 5,000km도 사실 인근에서 나온 거죠? 그렇죠. 맞아요, 맞아요. 예, 예. 그러면요. 예.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이렇게 식사 오찬 요청을 거절하긴 했지만 무지하게 떨고 있군요. 떨고 있는 거지. 예. 네. 그러니까 대놓고 얘기는 못 하겠고 네. 이제 배신할 준비는 다 됐고 배신할 수밖에 없는데 네. 막 방역 뭐 이런 거 남겨놓잖아. 예, 예. 그러니까 대통령을 대놓고 디스할 수는 없고 이제. 네. 그러니까 나는 대통령하고 다르고 내가 대통령보다 더 잘났지만 그렇다고 막 내가 하는 건 어떤 대의에서의 그거지 누굴 딱히 배신하는 건 아니야. 라는 얘기를 쉴 새 없이 깔고 있잖아요. 네. 예. 이게 실제로 어떻게 하냐면 누가 저에 대해서 만약에 그렇게 해준다면 즉 배신이 네. 아니라 뭔가 잘못을 바꾸라고 해준다면 네. 잠깐은 유쾌하지 않더라도 결국 고맙게 생각할 것입니다. 네. 그게 우리 공동체가 제대로 작동하는 방식일 테니까요. 아. 이러거든요. 이게 뭐냐면 아니 우리 만약 대통령 내가 좀 바꾸라고 네. 그랬더니 막 되게 화내고 막 그래서 맞아. 씨. 불러다가 90분 인사시키고. 그럼 뭐 유쾌하지 않겠지. 그래. 하지만 원래 고마운 거 아니야? 그렇지. 그렇지. 내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나는 고마워하겠다. 그렇지. 예. 나는 용기 있는 사람이고, 바로 잡으려고 했고. 그러니까 심지어는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대통령이 날 밀어낼 맞아요. 거야. 네, 맞아요. 딱 그런 의미입니다. 예. 방금 제가 했던 요 말투 요게 심정이에요. 네, 정확합니다. 꿍시렁꿍시렁이네. 쿵시렁. 앞에서는 용기 없어서 말 못하고 뒤에서 쿵시렁. 아, 또 야. 우리 장도리 작가의 네. 예, 또 만화 만평을 또 올려주셨네요. 예. 왕자의 게임이 끝났죠. 그래서. 예. 아, 진짜 짱이야 진짜 장도리 작가님 진짜. 야, 기가 막힌데? 아, 저 안경 깨진 디테일 보세요. 우리 다음 발언이 하나 더 있는 것 같은데요. 네. 근데 다음 발언은 제가 잡용들을 가져오느라고 오생까지 가져왔는데 예. 잡용이요? 진짜로 내용 없어요. 예. 진짜로 내용 없어서 거의 그냥 가져왔는데 네. 요거는 요번에 안 해도 됩니다. 다음번에 TBS 얘기할 때 묶어서 한번 하려고. 네. 예. 알겠습니다. 아, TBS 문제군요. 어떤 예. 발언인지 알겠네. TBS 문제랑 뭐 이제 사실 되게 진짜 가관인 발언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 좋게 얘기해놓고 자기 거 숨겨놓는 발언을 하긴 하는데 네. 해석이 좀 필요하긴 합니다만 그렇게 어렵진 않아. 이거 너무 재밌다. 저 양반 발언은 사실 진짜 해석 진짜 쉽거든요. 예, 되게 쉬워요. 네. 예. 초급 영어 수준도 못 돼요, 저분. 자, 그럼 이제 다음 코너로 넘어갑니까? 그렇습니다. 예, 예. 봉우리. 네. 다음 코너 뭡니까? 소담입니다. 소담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